저는 정혜경입니다. 올해 62이죠. 평생을 시댁과 남편을 위해 살았어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3번이나 맞춰보고 밥알 하나하나까지 살폈죠. 밥이 좀 질다. 물 조금만 덜 넣으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40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대든 적이 없거든요. 남편 재호는 오늘도 일찍 나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윤재호. 지역 유지이자 부동산 재벌이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비서 김선아 사이의 수상한 관계를 말입니다. 처음 눈치챈 건 2년 전쯤이었죠. 재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라는 비서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김 비서가 정말 일을 잘해. 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뭔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우연히 금고를 보게 됐죠. 평소엔 굳게 잠겨 있는데 그날은 조금 열려 있더군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어요. 각종 서류들 사이에서 이상한 출생신고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윤도연. 아버지 란에는 재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된 서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모든 비밀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재호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도했지만 소생 반응이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장례식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상주 역할을 해야 했죠. 장례식장은 정말 북적였어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역 유지들, 회사 직원들까지 꽃다발과 조화가 끝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둘째 날 오후였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여자는 재호의 영정 앞에 서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입니다. 김선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도 고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32이고요. 김선아가 다시 말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윤도현 고인의 친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친아들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윤도현은 당당했어요. 저희가 갑자기 와서 놀라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선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DNA 친자 확인서고요.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로 윤도현의 아버지가 재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끄러웠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저를 공격했어요. 내가 제대로 아내 노릇 못하니까 저런 불륜이 생긴 거야. 저는 억울했어요. 40년 동안 재호를 위해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아내가 모를 리가 있나?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김선아와 윤도현이었습니다. 김선아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워서요.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도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식 검사 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99.99% 일치라고 나와 있었어요. 재호와 윤도현이 부자관계라는 확실한 증거였죠. 윤도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정식 아들입니다. 상속권도 당연히 있고요. 김선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지신고서였어요. 재호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김선아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우리 재호를 유혹한 거지? 멀쩡한 가정을 파탄시킨 여우년. 윤도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김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언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언이라는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재호가 유언을 남겼다니. 내일 오후 2시에 법무법인에 오세요. 김선아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희 가족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김선아와 윤도현도 와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호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죠. 먼저 고인께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명시하셨습니다. 작년 12월 15일자입니다. 작년 12월. 재호가 죽기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재호는 정신이 맑을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재산 분배는 다음과 같다. 장남 윤성호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유증한다. 제 아들 성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작 5천만 원이라니. 큰딸 윤미영에게도 현금 5천만 원을 유증한다. 아내 정혜경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회사 주식 30%를 유증한다. 집과 주식 30%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 전부는 윤도현에게 유증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나머지 재산 전부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회사 지분 70%, 부동산 여러 채, 그리고 예금 등 나머지 모든 재산이 윤도현 씨에게 상속됩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체 재산의 70%면 몇백억은 좋게 될 텐데. 제 아들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윤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나셨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댁 식구들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저런 애한테 다 주다니 재호가 미쳤나 봐. 상속 분배가 끝난 후 저는 재호의 서재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오래전에 본 그 출생신고서가 떠올랐어요. 금고 비밀번호는 재호 생일이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번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윤도현 1993년 3월 15일 출생.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출생신고 접수일이 2020년이었어요. 윤도현이 태어난 지 27년이나 지난 후에 신고한 거죠.
더 뒤져보니 친자 확인서가 2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재호와 윤도현 사이의 친자 확인서. 99.99% 일치. 두 번째는 같은 사람들끼리 검사했는데 0% 일치. 즉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날짜를 보니 첫 번째가 2020년, 두 번째가 2019년이었어요. 더 뒤져보니 오래된 편지가 나왔어요. 재호의 필체였어요. 편지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저지른 일을 평생 감추고 살아오셨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당시 하인이었던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시어머니와 하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럼 윤도현은 재호의 이복 형제라는 말인가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선화에게 맡기고 저를 아버지로 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화는 저와 불륜관계인 것처럼 연기했고 도연이는 제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럼 김선아와 재호는 실제로는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도연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안고 사신 죄책감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재호는 시어머니의 비밀을 평생 지켜온 거였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생명보험 증서였는데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억 원이었어요. 그 밑에 재호의 쪽지가 있었어요. 혜경이에게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오. 이것만큼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상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윤도현은 법적으로 재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도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얘기 좀 할까요? 사모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윤도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김선화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김선아도 알고 있었다고요? 내 할머니께서 부탁하신 거였어요. 저를 키워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인 척 연기해달라고.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네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정혜경 님이시죠? 고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보험금 지급 절차를 위해 온 거였어요. 50억 원의 보험금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이 나간 후 윤도현이 말했어요. 사모님이 진짜 승자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그렇네요.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진실을 모른 채 분노하고 있고 윤도현은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하지만 저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50억 원의 보험금까지 받게 됐어요. 평생을 시댁 눈치 보며 살았고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며 소갈이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됐네요.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제 50억 원의 현금까지.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평생 속고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 승자는 나였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62의 나이에 말이죠. 재호야 고마워.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